네, 안녕하십니까. 강북삼성병원 비뇨의학과 정조용입니다. 오늘은 남학생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제 강의보다는 이제 주로 궁금하신 것들 작년 같은 경우 많으셔가지고 그런 질의 문답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처음은 이제 구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남자의 이제 골반부입니다. 그래서 뒤쪽은 이제 장이 있어가지고 장 통해서 항문 통해서 배변을 하는 위치고, 우리 그 성기나 이쪽에서는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배뇨, 소변을 보는 기능하고, 그리고 생식과 관련된 기관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관, 콩팥이 요 등 쪽에 있어가지고 그 콩팥에서 피를 걸러가지고 소변을 만든 다음에 그게 그 요관, 관을 타고서 이 방광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있는 방광에서 모았다가 요도, 그래서 전립선 요도 및 막양부 요도, 구부 요도 통해서 배출하는 게 이제 배뇨 관련한 구조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구조물들로는 이제 생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고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은 주로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또 정자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자를 이제 고환에 잘 만져보면 부고환이라는 게 만져집니다. 특히 성인 남성에서는 만져질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 몽글몽글하게 만져지는 게 있는데, 이걸 잘라보면 미세한 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이 부고환의 미세한 그 관을 통과를 하면서 약 3개월간에 걸쳐서 통과를 하면서 성숙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고환을 지난 성숙된 정자가 정관을 타고 올라가서 요 전립선 뒤쪽에 있는 정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고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사정을 할 때 전립선 통해서 요도를 타고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립선은 요 방광 아래 붙어가지고 요도를 감싸고 있는 장기로, 이 전립선이 하는 일은 정액의 액체 성분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이제 뭐 부신이나 고환 이런 데서 만들어진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이거 남자한테만 있는 장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그 정액의 액체 성분과 정관을 타고 올라온 정자가 요 정낭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사정을 할 때는 정낭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럼 요 길을 타고서 사정관을 통해서 요도와 합쳐지게 되고, 그래서 요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음경 성기 쪽에는 이제 요도와 주변에 이런 그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음경 해면체라고 그래가지고, 음경 해면체에 피가 차게 되면 이제 이거는 잘라보면 혈관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고요. 그래서 요 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백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물풍선에 물 채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막 안에 혈액을 채워가지고 발기를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들이 기본적인 해부학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크기의 배뇨와 생식에 관련한 그런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환은 이제 이 음낭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변보다 음낭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건 뭐 어떤 원리인지 잘 모르고, 하지만 가설로는 우리 신부 체온보다는 2, 3도 정도 낮게 유지가 되면서 고환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가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제일 아이들이 이제 활동적일 때라서, 이거 지난번에 이제 리오 올림픽에서 이런 장대 높이 뛰기 하다 이렇게 다친다든지 스포츠 손상이 흔하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 2018년도에 존스 홉킨스에서 음경, 이런 쥐레랑 이런 사고 때문에 군인에게서 음경 이식까지 시행을 성공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환이나 이쪽은 이식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상은 우선은 뭐 제일 기본적인 거라서
우선은 피가 보이는 정도, 예, 얼마나 다쳤느냐. 예, 그래서 피가 나면 우선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 예, 우선 피가 나는 부분을 지혈을 해서, 예, 지혈을 하기 위해서는 압박이 최고일 것 같고요. 지혈 압박으로도 안 되면 그 다음은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일선 그 학교에서는 시행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지혈만 됐다고 하면 급한 불은 끈 겁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배뇨 기능, 소변을 잘 보는지,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런 다음에 병원에 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가볍게 드레싱을 해가지고 큰 손상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안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음경 포피 발달이고 초기 이제 아기 태아 때는 처음에 귀두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변에 있는 포피가 자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라 들어와서 요 발라노 프리퓨셜 라미나라고 하는 요런 그 층이 있고요. 그래서 3세까지는 이제 여기 완전히 다 덮여 있습니다. 예, 덮여 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아기가 사춘기 점점 크면서 조금씩 이렇게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이 발라노 프리퓨셜 라미나라고 하는 이런 그 층이 이제 퇴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요게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청소년기 되면 이제 요쪽 안에 그 포피를 싸고 있는 포피와 귀두 사이에 이 막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이렇게 젖혀질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 개인차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사이 공간에 뭐 각종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경수술이라는 거는 이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귀두 포피염은 아기들에서 이제 요런 공간에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안에 구지 같은 게 끼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아기들이 많이 만져가지고 땡땡하게 부어가지고 많이 통증을 호소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항생제 치료를 해가지고 염증 가라앉히는 게 잘 듣고요. 예, 하지만은 안에 이 배출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기들에서는 계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포경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아기들에서는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신마취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심사숙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염증 가라앉히기 위해서 항생제 치료하고 소염제 통증 호소하는 아기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조절이 좀 잘 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경수술은 이런 초기 아기들 이 귀두와 주변에 포피가 덮여져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잘 젖혀지고 하는 아기들 이렇게 4등급처럼 이렇게 잘 젖혀지고 하는 아기들은 굳이 뭐 필수는 아닙니다. 예,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1단계나 2단계처럼 많이 이게 진행을 젖혀지지 잘 않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위생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포피를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봉합해 주는 게 포경수술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돈포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좀 일기나 이기 같이 이게 요 끝에 링 부분이 이제 잘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당겼을 때 잘 벌어져 가지고 젖혀지고 이 회복도 잘 됩니다. 예. 하지만 1기나 2기 같이 이런 좀 어설프게 열려 있는 애기들에서 이게 외력에 의해서 젖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젖혀졌다가 이게 자연적으로 돌아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두가 쫄리는 거죠. 예. 귀두가 목이 졸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땡땡하게 붓게 되고요. 예. 통증 많이 호소하고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쪽에 이제 혈행 장애가 오면서 괴사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고 해결을 해줘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는 정복술 그래서 젤리를 많이 발라가지고
꽉 짜준 다음에 우선은 귀두가 많이 부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귀두 부분을 꽉 짜준 다음에 어느 정도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으면 쑥 밀어주면은 대부분 정복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게 오래 좀 지속된 경우 이게 빨리 안 되면 이제 붓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정복이 잘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요 배면절개, 요 링 있는 부분을 일부 따준 다음에 그 부분을 꼬매주고 그런데 염증 다 빠진 다음에 향후에 폭용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은 시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끔 봅니다. 그리고 고환염전, 예, 이거는 이제 비뇨의학과에서는 가장 응급질환 중에 하나고요. 교과서적으로는 24시간 안에 해결해주지 않으면 고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환의 통증, 예,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고환염전은 우리 몸 음낭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몸 안과 연결이 있어야 이제 혈액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신경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정관도 몸속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구조물들이 이렇게 꼭 전기 코드처럼 이 코드를 이뤄 가지고 고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변의 지지 조직들이 이게 꼭 시계추처럼 생겼죠. 예, 그런데 이제 주변의 지지 조직들이 잘 발달해 있어서 그게 잘 돌아가지 않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끔 그게 이제 잘 형성돼 있지 못한 아기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요 안에서 꼬여버립니다. 예, 꼬이면은 이게 360도 돌아가 버리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아파합니다. 예, 엄청 많이 아파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정복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자연적으로 꼬였다고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되게 진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비뇨의학과 교과서상에서는 의심되는 경우 무조건 열어봐라. 예, 수술을 해라. 그래서 왜냐하면 놓치면은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경우인데 이렇지 않은 경우는 훨씬 많습니다. 우선 꼬이면서 짧아지니까 위로 올라 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특이 증상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제일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은 거는 연관성이 높은 건 갑자기 발생한 고환 통증입니다. 갑자기 꼬인 상황에서 예, 몇 시 몇 분부터 아팠다. 예,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서서히 아파왔다. 이렇게 호소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안 통하면서 그쪽에 염증 생기면서 붓기 시작을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그쪽에 염증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전신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환 염증과 부고환 염증의 감별이 필요하고요. 근데 24시간 이내에 요거를 이제 여기에서 꼬인 겁니다. 예, 여기서 한 바퀴 꼬여가지고 이걸 이제 풀어주면 이제 요 거무튀튀하게 되었던 게 이제 이쁜 분홍색으로 잘 되면서 주변으로 고환을 주변 조직과 고정해주는 고환 교정술을 24시간 내에 해주면 고환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24시간 이상 지나고 며칠 지났다. 그러면은 오히려 아픈 것도 덜합니다. 애기들이 오히려 너무 참아가지고 이미 늦어가지고 오는 애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이게 살릴 수도 없고 또 요거 자체에서 염증이나 이런 걸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제거돼도 뭐 이론적으로는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서 다치지만 않게 유의하게 하면서 성장 잘 하는지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응급 질환이고요. 그리고 정계정맥류. 정계정맥류는 이제 그 고환이 이제 먹고 살려면 동맥, 피가 몸에서 신선한 피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노폐물들 그 피를 쓴 다음에 노폐물들 실어가지고 정맥에 실어서 보내야 됩니다. 근데 동맥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잘 짜줍니다. 그리고 얘는 음낭 안쪽에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중력 타고 바로바로 잘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맥은 이제 얘기가 좀 다르죠. 예, 정맥은 자체적으로 압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그 정맥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꼭 만져보면 여기 그 벌레 만져지는 것처럼 만져진다고 하는데요. 구불구불하게 바깥에서 보일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정계정맥류고요. 이런 경우에 이 해부학적 구조상 왼쪽에 좀 잘 생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그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고환의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고환의 성장을 방해하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단되는 경우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만져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결혼하고 나서 임신이 안 돼 가지고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고환 크기나 기능을 좀 평가를 해보고 성장과 기능을 평가해보고 정액 검사 등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뭐 수술적 치료나 그 정맥을 막아주는 색전술 같은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는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이게 정맥이기 때문에 배 안에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요 우렬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배에 막 힘을 줬을 때 만져지냐, 그럴 때만 만져지냐, 또는 뭐 그냥 평상시에도 만져지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3단계로 나누고 꼭 요 3단계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높을수록 그런 뭐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좀 더 많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음낭 통증은 이제 꼭 정계정맥류 말고도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통증만 가지고는 이제 치료 여부는 좀 그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현저하게 고환의 크기가 양쪽이 차이가 나는 경우, 한쪽만 있는데 양쪽이 차이가 난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정액 검사에서 이제 정자의 운동성이나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로는 그런 정계정맥류 늘어난 것들을 이제 묶어주는 그런 결찰술을 한다든지 그런 늘어난 정맥들을 막아주는 색전술 같은 것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고환에 여러 가지 이상 소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모식도들인데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 고환 염전, 요 꼬인 거고요. 그리고 부고환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고환 염증 같은 경우는 뭐 볼거리나 아니면 뭐 상기도 감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고환 자체의 염증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곁고환 염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펜딕스 테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우리가 태생학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태아는 여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성에서 시작을 해서 남자 이제 Y 염색체가 작동을 하면서 그 울피한 덕트라는 게 발달을 하고 하면서 그런 이전에 처음에 생겼던 여성 관련한 그런 그 구조물들은 퇴화가 되는데요. 그런 구조물들이 일부 남아가지고 고환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고환 부속기라고 하고요. 저거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갑자기 이게 거기에서도 또 꼬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특별히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자연적으로 그냥 퇴화되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열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만져지는 경우, 뭐 만져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뭐 고환암이나 이런 거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주변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물이 차는 경우 뭐 성인형과 아동형은 좀 다른데 뭐 아기가 어린 경우에는 이제 교통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 고환은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어날 때쯤 되면 음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음낭까지 내려왔던 그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게 이제 닫히게 되고요.
근데 그게 닫혀 있지 못한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뱃속에 있는 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주변에 몰캉몰캉하게 만져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음낭수종이고,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1년, 2년 생후 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줄어들고, 다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고환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초기 뭐 돌이나 두 돌 정도 해가지고 치료를 수술적으로 이제 닫아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하니까 또 좀 장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스퍼마토실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스펌이 이제 정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꼭 뭐 가장 흔한 거는 정관 수술했을 때, 정관 수술하고서 이제 그 정관을 잘라주면 이제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은 그 아래 고환에서는 계속 정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게 단백질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냥 없어지면서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고여가지고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만져지는 뭐 구조적 문제가 염증 생기면서 그쪽이 막힌다든지 그런 경우에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정계정맥류고요. 요거는 이제 뭐 그 놀다가 부딪혀가지고 터지는 경우, 고환이 터져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그거 꼬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 다양한 이상 소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아기들 중에서 이거는 뭐 흔치는 않은 질환입니다. 고환암이라고 해가지고요. 고환암은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발표된 통계인데, 약 20대, 30대에서 제일 흔합니다. 제일 흔하고, 그래서 청소년기에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징적으로 이제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 다른 애들은 이 뭐 염증이 있다든지 물이 차거나 그러면 좀 몰캉몰캉한데, 이게 그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염증이 같이 동반돼 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염증이 뭐 한 달, 두 달 지났는데도 염증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호전이 안 돼서 해보면, 실제로 추가 검사를 해보면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뭐 전체 케이스 중에 암 중에 0.7% 흔치는 않고요.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 중 0.1%가 보고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에는 고환암 신규 등록자 288명이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전체 암 중에 0.2%, 그리고 10만 명당 1.3명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환이 애기 이제 출생할 때쯤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음낭까지 못 내려온 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또 그 분류가 좀 여러 가지라서, 고환이 이제 충분히 길이는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게 그 고환 올림근 반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춥거나 그러면 위로 올라붙고 더우면 아래로 축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올림근 반사 그 반사가 심해가지고 그게 꼭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실제로 짧아가지고 위에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는 요 서해부, 요 사타구니 있는데 그쪽에서 못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뱃속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만지는 경우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고를 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은 미약은 고환에서는 암 발생이 약 4배 정도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쪽만 보인다든지 하면 진료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조숙주 관련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뭐 사춘기 2차 성징을 이제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에서 테너 스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남녀 구분 없이는 음모의 정도를 통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기 관련해서 이제 남성에서는 사춘기 전에는 고환 크기가 1.5mm 이하이고요. 음경도 작게
만져지고요. 이제 점점 커지면서 고환 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2차 성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는 고환 용적이 20ml 이상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은 여아는 만 8세, 8세 미만에서 유방 발달이 시작되는 경우 또는 초경이 9세 반 이전이고요. 남아에서는 만 9세 미만에서 고환이 커지는 경우, 그래서 고환 용적이 3ml 이상으로 측정된다든지 제일 긴 장경이 2.5cm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체 검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발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성의 그 남성 호르몬, 이제 사춘기를 유발하는 이런 그 호르몬 모식도가 되겠고요. 요 뇌에 시상하부에 연결된 요 뇌하 수체에서 이런 그 각종 그 호르몬들 분비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환 쪽으로 이런 LH, FSH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고환에서 그 남성 호르몬과 고환 정자 생성을 유도를 하게 되고요. 그 고환만 띄어가지고 보면은 이런 모식도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상호 조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되면 이런 성조숙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아가 훨씬 많습니다. 여아는 또 특히 초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딱 드러나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 고환을 항상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잘 진단 그 유병률이 좀 낮고요. 하지만 남아에서는 특발성, 이건 뭐냐면은 그냥 그 시상하부서부터 그 사이클이 빨리 그 활성화돼 가지고 말 그대로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아에서는 대부분 이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게 이제 주로인데, 남아에서는 50%반 정도입니다. 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부신이나 아니면 대뇌 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고환 종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아에서 만약에 성조숙증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들을 다 그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스트레스나 신체 활동 감소, 그러면서 뭐 살이 찐다든지, 그리고 환경 호르몬 노출, 유전적인 경향도 있고요. 다른 질환들로 인해서 이런 특발성이나 이런 그 성조숙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력이나 다른 식습관, 현재 뭐 식습관은 어떤지, 운동은 어느 정도 하나, 뭐 특별한 약을 먹진 않나, 다른 병을 앓은 적이 있나, 또 신체 검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키 크는 거 연관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 연령과 실제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고, 진단, 최종적인 정식 진단을 위해서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 성선 호르몬 자극 호르몬을 주었을 때 이게 반응이 어떤지, 이걸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조물들의 다른 기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뇌 MRI나 다른 뭐 골반 초음파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세 미만에서 그리고 10세 이전에 테너 스테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환 크기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테너 스테이지 2 이상인 경우에서 골 연령, 이제 뼈가 빨리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 성장판이 닫히는 경우가 좀 빨라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검사에서 수치가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정확하게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호르몬 억제제, 예,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효능제 이런 것들을 투약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게 보험도 되긴 하지만은 보험을 적용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받아서 최종 진단이 된 경우에 보험을 통해서 2, 3년 정도 요 주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30년 이상 사용해서 오랫동안 안전성이 증명된 약제들이고요. 뭐 주사 관련해서 뭐 붓는다든지 아프다든지 그쪽 염증 생긴다든지 과민 반응 이런 거 이외에는 특별히 뭐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이런 건 좀 드물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을 빼주는 게 예,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고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좀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